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해 시가 올해 역점 사업으로 창원과 연결되는 비음산 터널 개설을 선언했습니다. 고성군과 갈등을 겪고 있는 고성군의회가 올해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했습니다. 국민들은 군수와 의회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신년기획 오늘은 2050 탄소 중립과 관련해 경남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세 집 가운데 한 집이 1인 가구인 경상남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김해와 창원은 한 생활권에 가깝지만 터널 2개로 모든 차량이 통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올해 역점 사업으로 비음산 터널 개설을 잡았는데 이번에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이웃 도시로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한 창원시와 김해시. 하지만 두 도시를 잇는 도로는 창원터널과 불모산 터널 두 곳밖에 없습니다. 특히 창원터널은 하루 8만 대가 이용하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교통량 분산이 절실합니다. 때문에 김해시는 새로운 도로로 비음산 터널 건설을 줄곧 추진해 왔지만 인구 유출과 사업비 등을 우려한 창원시의 반대로 14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비음산 터널 건설을 올해 주요 정책으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김해 밀양 간 고속도로를 창원까지 연장하겠다는 건데 창원 중앙역 부근에서 남해고속도로 진례 나들목을 지나 밀양까지 이어지는 사실상 창원 밀양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비음산 터널을 국가 재정인 고속도로로 추진하면 건설비 부담이 없어지고 창원의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남해고속도로 접근성이 지금 현재 안 좋습니다. 한 40분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도 개선이 되고 김해 시민들도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해소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국토부 등과 협의해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게 김해시의 입장이지만 창원시를 설득하고 협조를 얻어내는 일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고성군과 군의회 갈등이 장기화한 가운데 군의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을 삭감하자 국민들이 군수와 의회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고성군은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인 반면 군의회는 행정의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고성군 의회의 2022년 예산안 삭감액은 24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사업 진행이 무산된 국도비를 포함하면 380억 원대에 이릅니다. 유소스텔 건립 100억 원, 동물보호센터 건립 19억여 원 등 역점 사업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등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와 민생 관련 예산도 무더기 삭감됐습니다. 참다 못한 국민들이 집행부와 의회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예산안 삭감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국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고성군과 군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예산안 삭감에 대한 해명과 사과, 즉각적인 추경안 편성, 의회 모든 회의의 인터넷 방송도 요구했습니다. 백두현 군수는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행정이 의회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것인데 한심한 행정, 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 생각하며 반면 군의회는 일부 행정의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 민생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산 내 건의가 139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민주당 군수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의회의 대립이 고스란히 주민 피해로 돌아간 상황. 이제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 추경안 처리로 급한 불부터 끌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MBC 경남 신년 기획입니다. 오늘은 2050 탄소 중립 경남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탄소 중립 정책을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천호에 매화꽃 문양의 태양광 설비가 떠 있습니다. 한 개가 축구장 4개 크기로 모두 17개가 설치됐습니다. 해마다 56,000메가와트/아워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미세먼지 30톤과 탄소 26,000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합천은 2050 탄소 중립 시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합천댐 태양광 발전 시설은 발전 분야 탄소 감축에 의미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 지역 발전량은 전체 49,119기가와트/아워 가운데 석탄 화력이 95%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합니다. 태양광과 풍력, 수력 등 신재생 에너지는 3.5%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류와 양수가 채우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탄소 배출량은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6,400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에너지 분야가 전체의 49.6%로 가장 비중이 높고 산업 16.8%, 도시와 건물 15%, 수송 12% 등입니다. 경상남도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지난해 6월 탄소 중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천 방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경남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비전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목표를 설정하는 용역이 오는 4월 완성될 예정입니다. 7개 분야가 있는데 부분별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목표를 제시를 하고 그 이행 방안을 만들어서 특히 경남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후도민회의가 꾸려졌습니다. 본인들이 시간을 내고 공부하고 해서 참여하기 때문에 의지가 굉장히 높고요. 생활 속에서 느꼈던 부분에서 경남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기후변화는 일상의 영역까지 가까이 왔고 탄소 중립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적게 쓰고 덜 버리는 생활 속 습관과 인식의 정착은 거시 정책의 변화만큼 반드시 필요한 탄소 중립의 조건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내외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반면 낮 기온은 크게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진주는 영하 8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고요. 낮 기온은 9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경남 지역 곳곳에 건조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과 김해에는 일주일 넘게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들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계속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9도, 밀양은 영하 7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10도, 양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 산청은 영하 7도로 매우 춥겠습니다.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기온이 조금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새해에도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이 계속됩니다. 새해를 맞아 모금액이 크게 올랐는데요. 현재 경남 지역의 목표 금액은 80억 3,700만 원으로 현재까지 모인 모금액은 63억 원가량 됩니다. 나눔 온도는 78.3도까지 올랐습니다.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따뜻한 이웃사랑에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이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고독사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에도 3집 가운데 한 집이 1인 가구인데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신동식 기자입니다. 마산의 원도시민 창원시 마산 하포구 오동동.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장기 투숙하는 숙박시설이 밀집된 곳입니다. 마산 희망 지역 자활센터가
지난 2020년 10월부터 매주 수요일 1인 남성 가구 취약계층 위기관리 사업을 벌였습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상담 사례만 700여 건,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외로운 100여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자기네들하고 상담만 해도 참 행복한 곳이라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때 굉장히 행복해. 막 안부를 물어요. 경남의 135만 가구 가운데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41만 8천 가구로 전체의 30.9%입니다. 고독사와 유사한 무연고 사망도 늘고 있습니다. 40, 50대 연령의 1인 가구도 32%로 현재 60대 이상 노인 위주의 고독사 예방 정책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빈곤 상태가 또 지속되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사회적인 고립 상태가 되면 사실상 이렇게 이제 고독사 내지는 고립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해 4월 고독사 예방 관리법이 시행되고 기본 계획 수립이 의무화됐지만 아직 실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자살 예방 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독사 문제를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개인과 사회의 단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이웃을 돌보고 살피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공연과 전시 등 도내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창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창원 특례시 출범 창원시립교향악단의 신년음악회 대전환의 서막이 오는 13일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교향악단은 베르디 운명의 힘 서곡과 보로딘 오페라 이고르 공중 폴루베츠인의 춤과 합창 등을 연주합니다. 뮤지컬 시카고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올해 21주년을 맞은 뮤지컬 시카고는 윤공주, 민경아, 박건영 등 22명의 실력파 배우들이 재즈 선율과 깽문화가 가득했던 1920년대 시카고의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2022 초대전 김광현 작가의 가탁이 오는 27일까지 거제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가탁은 거지 핑계와 사물을 통해 감정을 나타낸다는 중의적인 뜻으로 김광현 작가는 자신이 창작한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아름다움과 슬픔, 장난스러움 등 우리 내면의 모습을 팝 아트로 표현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2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진주 바이오푸드 대표 화성용님 30만 원, 삼천포 제일중학교 3학년 일반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 25만 원, 사천시 미룡마을 주민들과 미룡안길 충무마을 통장 김윤태님, 창원시 현동 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 3차 경로당에서 각각 10만 원, 합천군 무지개 전문 풍선 봉사단 20만 원, 적중면 옥두마을 차원덕 이장회 주민들, 두방 경로당 안희용 회장회 회원들, 부수경로당 김구선 회장회 회원들, 삼부경로당 조성희 회장회 회원들께서 각각 10만 원, 거창군 남상면 일광축사 송현수님께서 15만 원, 산불 감시원 일동 14만 원, 합천군 삼가면 임평할머니 경로당 회원들, 삼가면 서정임님, 청덕면 가연 새마을 경로당 회원분들께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열립니다. 하모 진주시 관광홍보대사 위촉식이 오늘 오후 2시 30분 진주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열립니다. 2022년 어르신 떡국 떡 나눔 행사가 오늘 오전 11시 창원시 웅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사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국대의 사업이 오늘 오전 9시 사천읍 급식소에서 열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섬진강댐 하류 지역 8개 시장군수 의장들은 성명을 내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수해 조정 결정에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8월 댐 하류 지역의 수해 피해에 대한 중조위의 조정이 합천댐 배상 비율이 72%였던 점에 반해 섬진강댐 8개 지역은 48%로 현저히 낮은 이유를 객관적으로 밝히고 사유를 밝힐 수 없다면 동일하게 배상 비율을 결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주시는 택시 호출앱인 진주택시 가입자가 현재 5만 3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배 늘어나며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주택시 앱은 승객의 호출비와 기사의 가입비가 없고 오는 10일부터는 모바일 자동 결제 시스템도 도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15회 지리산 산청 곡감축제가 어제 시작돼 오는 23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펼쳐집니다. 축제 기간 동안 곡감 판매장터 페이백, 즉 보상 환급 행사와 산인청 쇼핑몰 할인, 실시간 방송 판매 등 다양한 판촉 행사들을 열고 행운의 룰렛과 출석 퀴즈, 곡감 그리기 대회 등 소비자들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합니다. 창녕군이 오는 10일부터 보건진료소의 야간진료실을 기존 6곳에서 8곳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야간진료소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권역별로 줄 1회에서 2회 운영되며 응급처치와 처방은 물론 위급 환자 이송도 담당합니다. 고성군에서 5개 종목 130여 개 팀 2천여 명의 선수단이 동계 전지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고성군은 전지훈련팀 방문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선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코로나19 방역 관리와 편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 뉴스데이 경남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